86. 스포츠의 특성을 나타내는 3R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상호 존중, 2. 역할, 3. 규칙, 4. 상호작용. 스포츠의 특성 3R 요거는 꼭 말가리랑 산책 법규에도 나오지만 생활 스포츠 지도사 이런 거 공부할 때도 나오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 맞는 것 같아서 좀 헷갈리게 문제를 잘 만든 것 같아요. 스포츠의 특성은 규칙을 지키고 맡은 바 역할을 다하며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3R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책에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규칙, 역할, 상호작용에 나오는 R 이렇게 해서 3R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호 존중, 리스펙트 이것도 참 그럴듯하게 문제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자주 나올 것 같은 문제는 아닌데 그냥 이런 거 있다. 이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87 보기에서 말 관련 법규의 분류 중 승마 관련 법규에 해당하는 것만 옳게 나열한 것은 1. 국민체육진흥법, 가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축산물위생관리법. 1. 가나다, 2. 가나마, 3. 나다라, 4. 나라마. 이게 법규의 분류라고 하면은 이것도 그냥 얼핏 생각하면은 좀 어렵게 볼 수 있는데 말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법규가 달라진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승마에 필요한 법이 있고 경마에 필요한 법이 있고 말의 산물이나 부산물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법이 있고 등등 어떻게 보면은 말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관련 법들이 다 다르게 나오겠죠. 하나씩 살펴보면 국민체육진흥법 같은 경우에는 운동에 관한 법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승마가 됐든 경마는 좀 거리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어쨌든 운동하는 모든 스포츠에 관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을 따라가니까 승마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보면 승마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나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이것도 말을 타려면은 승마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승마장을 지으려면은 그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이라는 법률에 관해서 승마장이 지어지고 거기서 말을 타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승마 관련 법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에도 승마장을 지을 때 일단은 우리나라 전체 국토를 계획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용도지역 같은 걸 다 분류해 놓고 그 용도에 맞는 시설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승마장이 아무데나 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해당 용도에 맞는 지역에 지어야 됩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은 승마장 짓는 것과 관련된 법이기 때문에 승마 관련 법규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벌써 가나다에서 답은 일본어로 나왔고요. 라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행산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좋게 얘기하면은 국민의 그런 흥을 돋구고 즐겁게 레저를 즐길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그냥 호의 저희가 사회 말로 평범한 말로 하면 도박이잖아요. 도박 이런 돈 놓고 돈 먹기 약간 요런 거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경마가 있을 수가 있고 경륜이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무슨 특정 이벤트의 결과를 가지고 돈을 걸어서 그에 따른 배당률을 나눠 갖는 이런 것들이 사행산업이라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승마 자체는 말을 타서 운동하는 것 자체는 돈 걸고 이런 거랑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라는 경마하고 관련된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축산물위생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말의 산물이나 부산물, 그러니까 말고기 아니면은 말고기가 대표적이겠죠. 그런 거를 이제 어쨌든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닭고기도 어쨌든 그거를 잘 위생을 관리해야 국민들이 그 음식을 섭취할 때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말고기도 이제 그런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은 승마 관련 법규보다는 말 이용 중에 산물에 관한 산물이나 부산물 이용에 관한 법률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 관련 이용에 관한 법규는 21년, 2023년 이렇게 25년 이렇게 애매할 때 잊을만하면 한 번씩 나오는 그런
그런 문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대부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은 경마고,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산물, 부산물 이용할 법규다. 이 두 가지만 알고 있어도 그냥 문제 푸는 데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예. 88 말산업육성법상 말 이용업 및 농어촌용 승마시설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 운영업은 말산업육성법에서 말하는 말 이용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농어촌용 승마시설의 대상지역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과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어촌지역을 한정된다. 3. 말산업육성법에서는 농어촌형 승마시설 운영자에게 신고 의무, 시설 및 안전기준 준수 의무, 보험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4. 말산업육성법은 말산업의 육성에 관하여는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말산업육성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관해서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말산업육성법에 우선하여 적용해야 한다. 말 관련 상식의 법규의 특징은 지문이 깁니다. 그래서 읽는데 좀 다른 과목보다는 좀 어려움이 좀 있죠. 그래도 어쨌든 좀 잘 풀어야겠고요. 말산업육성법에 관한 내용, 특히 막 이런 말 이용업, 농어촌 승마시설 요 파트는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하나의 설명을 드리면 체육시설 및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 운영업은 그 말산업육성법에 말하는 말 이용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말산업육성법 제2조 6호에 보면 말 이용업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이 아닌 장소에서라고 나오죠. 아닌 장소에서 승용말임대, 말 트래킹, 승마체험 등 말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문장은 22년도에도 나왔던 문장이에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문장이니까 꼭 알고 가시고요. 이게 체육시설 및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 원래 있었고, 근데 그거는 모든 스포츠 관련 시설을 다 관리하는 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말산업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말산업을 육성을 위한 뭔가 특별한 제도와 장치가 필요했기 때문에 말산업 육성을 별도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내용과 말산업 육성법을 정하는 내용을 비교할 때 차이가 구분과 이런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기존 제도가 있고 새로운 제도가 나왔는데 새로운 제도를 더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니까 우호적으로 촉진할 수 있게 더 좋게 규제도 완화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하던 분들에게 또 아니면 기존에 있던 곳에 그 피해를 또 주면 안 되잖아요. 새로운 제도가 그런 차원에서 그런 관련 법에 규정하는 내용, 관련 법에 적용하는 한계 이런 것들을 보통 법 앞쪽에다가 규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말산업육성법에서 말 이용업은 그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 다른 승마장이 아닌 장소 이런 식으로 좀 못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말산업육성법에서 말하는 그 승마장 뭐 이런 곳 대상 지역이 도시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도시에 이거를 들어갈 수 있게 되면은 말산업 육성법이 좀 이렇게 규제하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체육시설 설치라는 법률에 따라서 지어놨는데 나는 이만한 규제랑 이런 것들을 받아서 힘들게 져놨는데 말산업육성법으로 낮은 규제 뭐 이런 것들이 또 바로 옆에 도시에 들어가 봐요. 그럼 또 경쟁 산업이 다른 법률에 의해서 쉽게 양성이 되면 기존에 승마장 하시던 분들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다 보니 구역도 다르게 지정을 해놨다. 그래서 농어촌형 승마시설이기 때문에 농업하고 어촌에 들어가는 걸로 한정이 되고 농업하고 어촌을 또 따로 규정을 하는 거를 말산업육성법에도 규정할 수 있겠지만 기존의 다른 법률,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수산업 및 어촌발전기본법 여기에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한정을 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어떻게 보면은 다른 법령에 따른 기존 사업자도 유사 사업자도 보호를 하고 새롭게 법을 만들어서 새로운 산업 육성하고 이런 것들을 좀 절충시킨 조항이 2조, 1조 이렇게 해당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설명이 더 어려웠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법의 취지랑 제도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맞는 얘기죠. 신고 의무, 시설 및 안전 기준 준수 의무, 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좀 법학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장 자체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말산업육성법은 말산업육성법에 관해서는 일반법적 성격을 갖는데, 따라서 그 관련 시설이 체육시설에 설치하는 법률을 다른 법률을 우선에 적용해야 된다. 이게 좀 안 맞는 거죠. 말산업을 잘 육성을 하기 위해서 요거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다른 법률이 먼저 적용을 해야 된다. 이게 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보통 이게 법학을 안 하셨거나 아니면은 공부 많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그냥 좀 어색하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책에는 말산업 육성법에 관해서는 일반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잘 육성하려고 한 거니까. 대신에 동호천역 승마시설에 관해서는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시설에 설치 유예하는 법률은 그 해당 법에 따라서 전국에 다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따라 설치를 하게 되면 좀 규제라든가 이런 게 있고, 다른 스포츠에도 다 공통으로 적용하려고 만든 법이기 때문에 요거를 승마장에 적용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솔직히 종목마다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현실화하기 위해서 말산육성법이 나온 거니까,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관해서는 말산업육성법이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져야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제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특별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말산업육성법이 우선하여 적용을 해야지, 체육시설 설치용법에 관한 법률이 우선하여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에 나왔던 문제고요. 은근히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꼭 짚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89. 말산업육성법상 말산업육성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말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에는 말산업 육성의 방향과 목표, 말의 생산 및 수급 조절, 말산업의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한국마사회장은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4. 말산업육성법에서의 시행계획은 종합계획을 보완하는 수단계획으로의 성격과 일정한 기간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는 기간계획으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역시 말가량 사심의 법규는 지문이 길어요. 그래서 좀 힘든 게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말산업육성법상 말산업육성 종합계획에 대한 문제는 매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 정리해 준 거 보면은 그거를 한 5, 6년치를 모으다 보니 되게 문장이 좀 많기는 해요. 다른 파트에 비해서. 근데 꼭 시험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고는 가셔야 됩니다. 알고는 가셔야 되고, 다행히 그 2025년 문제는 맨날 내는 그런 포인트로 됐습니다. 어떻게 제가 전에 다른 분한테 이게 좀 이렇게 전화 받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말장난 아니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말장난이고요. 그거에 문제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이고요. 마사회장은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일까요? 실행을 하는 주체일까요? 요거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획을 세워서, 그러니까 뭐 제도를 만들고 그거에 따른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하면서 조율하는 거는 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매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업무와 돈, 뭐 인력 이런 거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는 거는 위탁받은 기관, 그러니까 우리 관련 말산육성법 관련해서는 지금 한국마사회가 대부분의 그걸 받고 있죠. 3가지 받고 있는데,
그런 주체가 뭐냐, 요거를 따른 거를 잘 구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서는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의 주체를 바꿔서 냈잖아요. 종합 계획을 5년마다 세우는데 종합 계획을 마사회장이 수립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기도 해요. 그래서 좀 어쨌든 그런 역할에 따른 주체를 바꿔서 내면서 문제를 좀 이렇게 살짝 변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기출문제 몇 번 제거 풀어보신 분들은 뭐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좀 이렇게 익숙하게 주체를 꽈서 냅니다. 그리고 그것만큼 중요한 게 1번하고 2번입니다. 1번하고 2번 보시면 20, 21, 23, 24, 25 기출했듯이 거의 매년 나왔어요.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중요하니까 그냥 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5년마다 말산업 육성에 대한 종합계획을 누가 수립한다? 농림축산식품 장관이 수립을 한다. 그리고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들어갈 게 11개인가 12개가 있는데 그거를 조금씩 매년 조금씩 바꿔가면서 문제를 내요. 근데 어쨌든 육성의 방향과 목표, 생산 및 수급 조절, 말산업의 국제교류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뭐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뭐 이런 것들에서 나오니까 자주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육성 종합계획 파트는 꼭 다 알고 가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말산업육성법상 말산업육성 전담기관 및 전문인증 양성기관에 대한 내용을 옳지 않은 것은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말산업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말산업육성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산업육성의 지정과 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말산업육성 전담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해서는 말산업육성법상 경비 지원의 근거가 없다. 4.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말산업육성 전담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내용, 요거는 좀 생소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나올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나왔으니까 한번 알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답은 3번이고요. 어쨌든 국가의 대부분의 업무 체계가 그래요. 어떤 일을 특정 부처에서 하는데 그 업무가 좀 전문화되어 있다거나 아니면은 그 업무가 좀 정책적인 업무가 아니고 시행하는 업무여서 그런 업무를 이제 다른 곳에 좀 전문적인 집단에 맡겨서 할 때는 당연히 일을 시키는데 돈을 안 줄 수가 있을까요? 돈은 줘가면서 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 인력 양성기관에 대해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법령에 꼭 들어가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이렇게 할 때 우선적으로 이 업무는 위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거나 그냥 위탁을 할 수는 없어요. 물론 법이나 뭐 시행령이나 뭐 이런 것에 따라서는 뭐 규칙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어쨌든 규정은 돼 있어야 업무를 위탁을 할 수가 있고요. 위탁을 할 때는 그냥 일만 시키면 누가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규정 꼭 넣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그런 식으로 좀 생각했으면 3번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보시면은 업무를 맡기는 걸 어떻게 보면 전문기관 이렇게 해갖고 지정을 하는 거고요. 얘네가 기간이 끝났어. 3년 동안 하기로 했는데 3년이 끝났어. 이럴 때는 끝나면서 자연히 취소가 돼 있고 중간에 얘네가 업무를 제대로 안 해. 또는 얘네가 뭐 심각한 잘못을 했어. 이럴 때는 취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 게 지정과 취소인데 2번과 4번의 내용이 있듯이 말산업육성 전담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요.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통령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하고 대통령이 더 위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아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중요한 사항, 포괄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말산업 육성, 산업 자체 전체를 육성하는 거는 대통령령에 이게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 중에 한 파트 인력은 좀 작은 파트잖아요. 그래서 그 파트는 농림축산식품부령에 그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부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4부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